익산 실버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11월, 가을의 끝자락에 다다랐는데요. 길거리에는 빨갛게 노랗게 물들었었던 단풍잎과 은행잎들이 하나 둘씩 떨어지면서 지금은 제법 우수수 떨어져 있는 걸 보셨을 텐데요.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가죠. 그래서 비록 차가움의 계절이 시작되지만 마음만큼은 우리 어르신들 따뜻한 봄날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볕이 좋은 날에는 운동 삼아서 낙엽도 한번 밟아보시고 높고 푸른 가을 하늘도 이렇게 한번 바라다 보시면서 깊어가는 가을을 한번 배웅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실버대학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요즘엔 날씨가 추워져서 목이나 어깨가 움츠러들고 아프신 경우가 많아서 병원을 자주 가시나요? 집에서 간단하게 수건이나 보자기를 이용해서 팔과 어깨를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집에 수건이나 보자기 하나쯤 다 있으시죠? 저는 오늘 보자기를 준비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이런 긴 보자기가 있는데요. 어깨가 아프셔서 잘 안 올라가시는 분들은 팔을 넓게 벌리셔서 잡는 게 좋고요. 나는 팔이 잘 올라간다. 그런 분들은 짧게 이렇게 자기 어깨 넓이로만 잡으셔도 좋습니다. 자, 처음엔 동작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요. 손바닥이 올라오게끔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할 건데요. 주의하실 점은 팔꿈치를 될 수 있으면 쭉 펴시는 게 좋습니다. 팔꿈치를 쫙 힘을 줘서 펴실 때 손끝에다가 내가 팔을 쭉 편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아래에서 어깨 높이까지만 이렇게 5회 올려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엔 주먹을 반대로 이렇게 주먹이 올라오게끔 손을 잡고 밑에서 이번엔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이렇게 만세하듯이 이 높이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자, 5회를 똑같이 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 속도가 조금 빠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올리는 게 이렇게 끝까지 올리는 게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때는 될 수 있으면 팔을 넓게 잡은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쉽게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아까 마지막 동작 팔을 이렇게 쭉 편 상태에서요. 자, 이번엔 이 보자기나 수건이 내 뒤통수에 갈 때까지 손을 이렇게 뒤로 해서 내리실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수건이나 보자기가 목에 뒤통수에 딱 대지 마시고요. 떨어지게끔 이만큼 떨어지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실 겁니다. 이렇게. 자, 5회 이번에도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내려보실까요? 어때요? 조금 힘드시죠? 이번엔 조금 더 심화 과정. 자, 이번에도 똑같이 위로 쭉 편 상태에서 아까 마지막 동작 뒤통수까지 내려갔었죠. 이번에는 조금 더 해서 어깨까지, 수건이 내 어깨, 윗 어깨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팔꿈치가 W자가 되도록 어깨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자, 어깨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거를 5회 반복하시겠습니다. 자, 다섯. 어때요? 이 동작은 아까 동작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어깨가 이렇게 동그랗게 구부러지신 분들이 이 동작을 하려면 잘 안 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집에 목욕 타월 할 때, 목욕하실 때 어때요? 이렇게 긴 줄을 가지고 맞물려서 어깨 뒤로 이렇게 등 뒤로 이렇게 대시죠. 이 동작에서 아픈 팔이 아래에 가고 안 아픈 팔이 위로 가도록 잡아 보시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픈 팔은 잘 안 올라가려고 뒤로 안 가려고 하실 거예요. 이때 이 어깨 줄을 조금 짧게 잡은 상태에서 안 아픈 팔을 위로 올려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아픈 팔이 올라가지 않고 뒤로 잘 가지 않는데 아플 때까지만 조금 이렇게 올려보시면은 어깨 관절 범위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5회를 똑같이 반복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엔 반대쪽 해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내려보시고요. 어떠세요, 어르신들? 좀 어려우신가요? 집에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주 반복하시면 어깨가 조금씩 움직이는 게 수월하실 겁니다. 다음에는 물병을 가지고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법을 가르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울엄마가 그리워진다.
건강체조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훈아의 홍시라는 노래로 건강체조를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기본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손뼉 위로 옆으로 아래로, 손뼉 위로 옆으로 아래로. 동작이 반복되니까 너무 쉽죠? 그럼 우리 음악에 맞춰서 다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뱃소리 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가 보고파진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구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땅속의 붉은 심장으로 불리는 고구마는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알칼리성 식물입니다. 고구마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구마는 우리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고혈압 예방에 좋습니다. 두 번째,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서 위암, 폐암, 대장암 예방에 좋습니다. 세 번째, 고구마에는 각종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네 번째, 고구마를 그냥 드셔도 좋지만 껍질째 드시면 변비 예방에 더욱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 고구마에는 칼륨이 풍부해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고구마 너무너무 좋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구마를 이용해서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고구마 채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고구마, 감자 전분, 소금 약간, 간장 소스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너무 간단하죠? 먼저 고구마 하나를 꼭지를 제가 잘라보겠습니다. 꼭지를 자른 다음에 고구마 껍질을 벗겨주세요. 고구마 껍질을 이렇게 벗기고 있으면 저는 속이 뻥 뚫리고 때를 벗기는 것처럼 너무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신가요? 자, 고구마 껍질을 이렇게 싹싹 벗겨주시고 이제는 고구마를 채 썰어줄 거예요. 채칼을 이용하실 때에는 꼭 장갑을 사용해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당근을 썰다가 손가락을 다쳤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고구마를 채 썰 때, 이 채칼을 사용하실 때는 손가락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용해 주세요. 채 썬 고구마는 물에 1분 정도 담가서 전분기를 빼주세요. 물기를 뺀 고구마를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짠! 예, 이 채 썬 고구마에 이제 감자 전분 3스푼을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소금도 2꼬집 넣어주세요. 골고루 이제 섞어주면 됩니다. 감자 전분이 고구마에 골고루 묻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자 전분을 고구마에 골고루 섞어주세요. 자, 감자 전분이 좀 부족하죠? 그러면 감자 전분을 한 번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자 전분이 골고루 묻혀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감자 전분이 묻은 고구마를 한번 후라이팬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라이팬에 불을 켜주시고요. 기름을 불러주세요. 자, 기름을 잘 두른 후라이팬을 예열을 시켜주세요. 예열을 시켜준 후라이팬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고구마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소리 들리시나요? 꼭 시골 마당에서 내리는 빗소리와 같지 않나요? 자, 하나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맛있는 소리가 들리지요, 우리 어르신들? 고구마를 쪄 먹거나 구운 고구마로 드셔도 맛있겠지만 이렇게 고구마 채전을 만들어서 먹어보면은 맛과 영양 모두 다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고구마가 너무나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고구마 채전을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도 드시고 또 손주들이 오면 손주들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우리 어르신들 아마 손주들한테 사랑받으실 거예요. 익었으면 접시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이 고구마에는 철분, 비타민, 마그네슘, 칼륨 등 영양소가 너무나 풍부하대요. 자, 짠! 우리 어르신들 고구마 채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우리 어르신들. 제가 한번, 자, 여기 간장 소스도 우리 어르신들이, 자, 만들어서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소스를 좀 찍어서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너무 촉촉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요리해서 드시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검은 머리 파뿌리 권종옥 내 머리에 흰 눈이 왔네. 세월이 많이 갔다는 뜻일세. 이마에는 주름이 깊이 파였네. 시간이 오래 지나간 뜻일세. 허리도 꼬부라졌네. 일을 많이 했는 탓일세. 지금부터 남은 세월 얼마 남지 않았네. 빈손으로 가네. 가면 한 줌의 흙이 되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친구 만나 한잔 나누며 아끼지 말고 살다 가세. 신앙송. 가을과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가을하면 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낭송을 해주신 분은 저희 익산 실버대학생이신 6일자님이신데요. 검은머리 팥뿌리, 이 시를 지으신 주인공은 소백 실버대학생이신 권종옥님이십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실 만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분의 나이가 글쎄 몇 살이실까요? 80세라고 하십니다. 80세. 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80세의 시인이라뇨. 저도 시에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았는데, 와,
고령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넘치는 열정과 그 감성으로 그 한 인생살이를 시 한 편에 풀어내셨다는 것이 정말로 대한민국 80세에서 최고로 멋진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그 발길 다시 멈춰요. 이제는 내가 미워 이제는 내가 싫어 간다 아주 가 만나야 한다는 사랑보다 돌아설 때 아름다운 사랑이 되자. 잠깐만 그대 나를 이리 저리 스쳐가지마. 불러도 대답은 감각. 잠깐만 그 마음을 다시 불러요. 이제는 내가 미워 이제는 내가 싫어 간다 아주 가 만나야 한다는 사랑보다 헤어질 때 아름다운 사랑이 되자. 잠깐만 쏟아지는 그 추억을 밟고 가지마. 불러도 소식은 안가. 만나야 한다운 사랑보다는 돌아설 때 아름다운 사랑이 되자. 잠깐만 그대 나를 이리 저리 스쳐가지마. 불러도 대답은 안가. 벌써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듣고, 생각하고, 소통하고, 나누는 시간. 바로 마인드 강연 시간인데요. 오늘도 꿈그린 인성교육원에서 송연호 강사님께서 어르신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강사님 빨리 한번 불러볼까요? 수리수리마 수리! 송연호 강사님 나와라! 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의 정리정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리정돈 잘하고 계세요? 네. 물론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정리정돈 잘 못하는데,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정리정돈을 잘 하시려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꺼내셔서 필요 없는 물건을 골라서 버려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물건을 내가 잘 쓸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놓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해두시면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어서 참 좋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아버님이 계시는데요. 우연히 이제 그 댁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집안이 정말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방을 열어봐도 깨끗하고 화장실을 열어봐도 깨끗하고 그래서 제가 설마 냉장고는 안 그러겠지 이러면서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냉동실, 냉장실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하고 살면 좋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바로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따 하지. 그러고 미루고. 어떤 물건을 쓰고 나면 제자리에 두면 좋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따 갖다 놓지. 이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 놓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버려야 될 물건이 하나, 둘씩 쌓이게 되고 또 물건을 제자리에다 놓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방 안에 물건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물건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렇게 여기 보이는 방처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옷을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서 옷을 사셨는데요. 정리를 않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방 안 전체가 이렇게 옷으로 가득 쌓여져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누울 자리도 없죠. 이런 방에서 혹시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방 한번 보실래요? 정말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 있죠? 우리가 보기에도 좋지만 어떠세요?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죠? 이렇게 방을 정리를 잘해도 살기가 좋고 편한데 마음의 정리가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정말 머릿속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왔다 가는데 이 생각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두 다 받아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면 좋은 쪽으로 나아가겠지만 만약에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이라면 우리의 마음도 불행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도 불행한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혹시 원숭이 엉덩이 빨개 이 노래 아세요? 아시는 분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시작!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우와! 원숭이 엉덩이가 어디까지 갔어요? 백두산까지 갔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싹이 자라서 점점점 커져서 우리를 원하지 않는 생각 가운데 이렇게 데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든 생각을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불행해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은 생각 하나를 잘못 받아들인 어떤 아주머니의 삶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예쁜 딸을 낳으셨어요. 남편이 출근을 하고 이제 아기를 예쁘게 씻겨서 침대 위에 이렇게 놓으셨는데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애기 왜 이렇게 예쁘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 하나가 쑥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가 아파서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아파서 죽으면 남편은 재혼을 하겠지? 그래, 남편이 재혼을 하면 우리 아이한테 새엄마가 생기는데 이 새엄마는 아마 내 딸을 구박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남편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도 믿고 또 새엄마 밑에서 구박받을 딸을 생각하니까 차라리 그래, 남편도 죽이고 딸도 죽이고 나도 죽자. 이렇게 생각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남편도 죽이고 딸도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하려다가 이렇게 미수에 그쳐서 교도소에 가게 된 이제 아주머니가 있는데 정말로 안타깝죠. 정말 이 작은 생각 하나가 이 아주머니의 삶을 정말 불행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와 같이 작은 생각 하나를 받아들여서 불행하게 살다가 한 선생님의 도움으로 다시 행복하게 산 학생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시각장애인이다. 엄마는 20살 무렵 뇌종양으로 인해 시각을 잃으셨다. 맹인학교에서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지만 아버지의 잦은 폭력과 외도로 내가 1살 때 결국 이혼하셨다. 맹인 안마사 일을 하는 엄마는 어린 나를 키울 수 없었고 여러 친척 집에 나를 맡겨야만 했다. 어린 시절 잦은 전학과 엄마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항상 왕따를 당해야만 했고 그렇게 점점 신경질적이고 소심한 아이가 되어갔다. 그렇게 나는 항상 친척 집을 오가며 살았다. 그러던 중에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라는 생각에 외로움이 분노로 바뀌었고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던 내게 친구들은 유일한 탈출구였다. 매일 밤 마시는 술로 인해 나와 할머니는 싸우는 날이 잦았고 싸우는 날에는 집에 나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내 삶은 너무나도 불행했다.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었기에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지만 매번 실패하고 말았다. 절망 속에 살아야만 했던 나에게 미술학원 친구가 소개해준 굿뉴스코 해외봉사는 한 줄기 빛과 같았고 선배 단원의 소개로 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해외봉사를 가게 되었다. 너 이게 뭔지 알지? 바오밥 나무네요? 그래, 바오밥 나무는 거꾸로 나무란 뜻이야. 나무는 원래 아주 멋진 자태를 가진 나무였다고 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바오밥 나무는 거만해졌어. 하늘의 빗줄기 없이 늘 푸르를 수 있을 것처럼, 또 땅의 따스한 온기 없이도 탐스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처럼 거만해진 바오밥 나무를 하나님은 뿌리채 뽑아 메마른 땅에 던지셨지. 거꾸로 심겨진 바오밥 나무는 흉물스런 뿌리를 드러내고 점점 말라갔어. 한없이 고통스러웠지. 현정아, 네가 볼 땐 이 바오밥 나무가 어떤 것 같아? 글쎄요. 그냥 저주받은 불행한 나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냥 보기엔 저주 같아 보여. 하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단다. 축복이요? 그래, 축복. 바오밥 나무는 슬피 울며 마음을 돌이켰어. 1년에 한 차례 살짝 떨어지는 빗방울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받으려 몸통을 찢어 빈 공간을 만들었어. 그리고 앙상한 가지에 온 진액을 모아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약이 되는 열매를 만들어 초청의 손길을 내밀었지. 그때부터 바오밥 나무는 몸통에 빗물을 받아 건기에도 수천 년을 장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가 되었단다. 축복이었다. 거꾸로 처박혔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 그날 바오밥 나무가 많은 사람에게 양식과 물을 주듯이 나도 이미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소망을 주는 사람인 것을 발견했다. 아이 손에 녹색 물감이 잔뜩 묻었다. 아이 뒤를 따라가 봤다. 하얗게 칠해진 벽에 손바닥 자국을 남기는 아이. 녹색의 손가락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새싹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다. 세계 각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학교 외벽에 벽화를 그리고 있는 중이다. 세계 지도를 그리는 봉사자들의 얼굴이 낯설지가 않다. 여기 애들은 대부분 이제 교과서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벽화로 그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머나먼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기부하는 한국 대학생들의 얼굴이 아름다워 보였다. 항상 원망만 하며 살았던 나. 그런 내가 이곳 탄자니아에서 행복을 찾았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탄자니아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1년 동안 저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와주며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던 현지 친구들과의 마음이 흐르던 시간들, 또 태어나 처음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함을 알게 되었던 그 소중한 마음까지
제 인생에 다시는 잊을 수 없는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저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기 나오는 여대생은 자신의 불행이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까지 계속 방황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요. 실제로 이 여대생에게는 자기를 잘 보살펴주는 외할머님도 계셨고요. 또 자기를 돌봐주던 외삼촌도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엄마를 미워하는 그 미움에 갇혀서 자신을 둘러싼 행복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는데요. 이제 우연하게 가게 된 해외 자원봉사자 거기 여행에서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하고 있던 생각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생각들을 버리게 되고 또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또 감사를 이렇게 마음에 받게 되면서 지금은 엄마랑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벽화도 그리고 지금은 또 여러 사람을 행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나이를 1살, 2살 드시면서 어떤 생각 많이 하세요? 이렇게 흰머리도 하나 둘씩 늘어가고 또 주름살도 이렇게 깊어지고 또 어디 몸도 여기저기 아픈 데가 하나 둘씩 생기기도 하고 또 자식은 또 연락도 자주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생각까지 하시면 진짜 서운하시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계속 이렇게 받아주고 이끌리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그 우울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계시면 몸도 이렇게 점점점 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들어진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식? 그래.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잘 지내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내가 자식 위해서 또 남편 위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시간은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진짜 행복하시죠. 우리가 진짜 주변에 많은 감사할 조건이 있고 행복할 조건이 있는데 작은 잘못된 생각 하나를 받아들이면 정말 마음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짧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왜 정리해야 되는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여대생처럼 이게 고통의 마음을 풀고 있다가 계속 품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과 연결되면서 행복한 마음을 찾았듯이 우리 어르신들도 옆에 주변 분들과 마음을 연결하고 우리 실버대 선생님 찾아가시죠. 그 선생님들과도 마음을 연결하셔가지고 정말 남은 인생 행복하고 이렇게 정말 즐겁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셨죠? 저도 행복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려면 오늘 강사님의 말씀처럼 쓸데없는 생각이나 염려, 걱정, 나쁜 생각들을 싹 다 정리하시고 항상 하루하루 삶에 감사함을 느끼시면서 또 스마일 아시죠? 늘 웃는 연습. 그게 바로 좋은 습관이고 행복한 지름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 또 독감이 극성인데요. 젊은 사람도 쉽게 걸리는 게 또 감기인데 어르신들 따뜻하게 드시고 또 따뜻하게 입고 따뜻하게 주무시고 몸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다음 달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왔다. 부가 가족이 멋진 연주를 한다는디 어디서 하는지 아는가? 저기 전주 실버대학에서 한단 게. 워메 그러면은 후딱 가자고. 아기 국악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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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국악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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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국악 가야
할머니 국악 피리 필릴리 필릴리 피리 할아버지 후가 북동동 동동동 북동동 할아버지 후가 북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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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실버 음악회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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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금 전주실버 음악회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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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금 전주실버 음악회 아기 소고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전주의 뚜루루뚜루 아기 소고 엄마 창구 뚜루루뚜루 어여쁜 뚜루루뚜루 전주의 뚜루루뚜루 엄마 창구 아빠 깽가리 뚜루루뚜루 힘이 센 뚜루루뚜루 전주의 뚜루루뚜루 아빠 깽가리 할머니 구 뚜루루뚜루 자상한 뚜루루뚜루 전주의 뚜루루뚜루 할머니 구 할아버지 킹 뚜루루뚜루 안 멋있는 뚜루루뚜루 전주의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킹 우리는 뚜루루뚜루 전주의 뚜루루뚜루 유명한 뚜루루뚜루 국악가족 그때 저 멀리서 국악가족을 본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몰려드는 뒤 우리는 뚜루루뚜루 전주의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국악가족 즐거워 뚜루루뚜루 즐거워 뚜루루뚜루 오늘도 뚜루루뚜루 행복해 신난다 뚜루루뚜루 신난다 뚜루루뚜루 춤을 춰 뚜루루뚜루 한 번 더 불러보세요 신난다 뚜루루뚜루 신난다 뚜루루뚜루 춤을 춰 뚜루루뚜루 지금까지 얼쑤 전주 실버대학이었습니다.